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보건행정이요.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많습니다. 한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보건간호학 과랑 면하시려면요. 보건행정 잘 하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만 짚어드릴게요. 완전 굵게 갈 거예요. 영아 사망률, 영아가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죠. 영아는 0에서 1세,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망 아수,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1세 미만의 아기가 죽은 수, 이게 분자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분모는 그해 태어난 총 아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아 사망률이 왜 중요해요? 영아, 0에서 1세 아기가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이나 이 보건 상태가 영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다 이거예요. 요거 국시에 잘 나오죠?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한다. 뭐가? 영아 사망률이.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왜? 영아일 때부터 아기들이 몸이 안 좋으면 평생 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뭐가? 영아 사망률이.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 영아 사망률이다.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 나라의 보건 수준 영 아니야. 낮다 이거죠. 영아 사망률이 낮다? 그 나라 보건 수준 괜찮네. 향상되었네. 높네. 이거예요. 비례 사망지수 하나 보고 갈게요. 여태까지 국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건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비례 사망지수, 어떤 사망자 수가 분자로 올라가냐면요.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입니다. 50세 이상이면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이 높다는 걸까요? 낮다는 걸까요? 높다는 것입니다. 좀 서럽지만 50세 이상 서러워서 살겠어? 하지만 비례 사망지수가 높다는 것은 젊은 애들이 많고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높다. 조금 충격적이니까 기억하세요. 비례 사망 지수가 높으면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높은 거예요. 하지만 영아 사망률이 높으면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낮은 거죠.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두 가지로 이원화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한 곳에서 하면은 이 사무에 대한 업무도 만들고 거기서 돈과 인력에 대해서도 한 군데서 다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요거 만들고 저쪽에서 저거 허락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합하기는 어려워요. 밥그릇 싸움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이게 뭐죠? 중앙정부조직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어요. 중앙정부조직.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 또 사회보장 이런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요. 인력과 예산을 담당합니다. 지방보건조직 하면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생각하세요. 보건행정의 말단 조직, 최일선에서, 최말단에서 국민들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보건소나 일반적인 의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최일선이란 말이 나오면 보건소로 가세요. 보건소는 서울시 성북구에 설치하죠. 그래서 시군구에 설치한다. 그래서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시군구, 지역보건법이고요.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농특법이죠. 보건소는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최일선, 최말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건소예요. 보건소는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 예방 사업이 중심입니다.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 지역보건법이다. 보건진료소 너무 중요하죠?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로 가세요. 1978년 알마아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솔직히 시골 벽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도 없고 거기 의사도 없어서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 체크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되지 해서 농특법이 생긴 것입니다. 농특법, 농어촌에도 특별히 조치한다 이거예요.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개설해서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 증진, 진찰,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의사가 가는 게 아니다. 간호사, 조산사, 둘 다 간호사죠?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죠.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 가세요.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시설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하면은 농특법 보건진료소구나 이렇게 가세요. 문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특법 보건진료소 이렇게 그냥 바로 가세요. 우리나라 보건진료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 농특법이죠. 보건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 지역보건법이에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어디서 하죠? 간호정책과에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본부는 어디 있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역사무소는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어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 보건의료 전달체계 자유방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자유방위형 한국, 미국, 일본 우리가 병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서울대 갈래. 나 연대 세브란스 갈래. 나 그냥 동네 병원급, 의원급 갈래. 자유선택이 가능하죠? 의료의 질은 높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치료 못 받는다. 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회보장형, 나라에서 다 해줘요. 너무 좋죠? 하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사회주의형 공산국가예요. 선택의 자유도 없고 수준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가 있어요. 1차 보건의료는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원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것들입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진료체계가 1차 보건의료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인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이런 것들이 다 의원이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키워드가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 보편적, 포괄적인 이게 다 1차 의료기관의 특성이에요. 특수화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고가다 이거는 다 3차입니다. 대학병원급 1차 보건의료 전달체계 또 2차 보건의료 병원급, 3차는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이요. 병원급은 병상이 30개 이상이죠.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1차 보건의료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죠.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맨날 나와 접수주지. 이제는 기억하시죠?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 또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접근성,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가깝던지, 지역적으로 가깝던지, 경제적으로 가격이 적당하던지 이런 것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이에요. 문제, 이주 노동자인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고려했다.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문턱이 낮다, 차별하지 않는다. 접근성으로 가세요. 접수주지,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민의 참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아무도 안 가면 그만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이라는 거. 지불 부담 능력, 지불 가능성. 접근 잘하라고 만들어놨더니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이래. 이거 누가 가요? 그쵸?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된다. 공짜는 아니어도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되어야지 잘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 또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자가 들어가면요, 나라에서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만드는 게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사회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적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요, 4대 보험료를 떼요. 그게 뭐죠? 국산 건고를 띱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이에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에 통합되어서 징수하기 때문에 4대 보험으로 가는 거예요. 공공부조, 취약계층, 빈곤층에게만 줍니다. 이 취약계층에게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게 의료급여, 의료보호죠. 맨날 국시에 나오죠. 또 취약계층에게
돈을 보장하는 거, 기초 노령연금 같은 거, 국민 기초 생활보장 등이 다 이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하는 공공부조입니다. 사회 서비스는요, 특정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 노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이런 경우는 특정인이죠. 사회 서비스를 받는다. 그래서 가난하다, 빈곤층이다, 취약계층이다, 경제력이 없다, 공공부조. 특히나 의료를 보장받는다, 의료급여입니다. 산재보험.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병원도 갈 수 있고 돈도 받거든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같이 받는 게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국민연금 돈 나오는 거죠. 소득보장이에요. 건강보험, 의료보장이죠. 고용보험, 회사 다니면서 고용보험 냈는데 실직했어요.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받죠. 소득을 보장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의료를 보장한다. 보험자와 가입자, 가입자는 국민이고요. 보험사는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어디다 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요. 우리가 다치면요, 평소에 돈을 받던 공단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주는 것입니다. 제3자 지불제도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강제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뛰어갑니다. 보험료는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보험료는요, 이 월급, 연봉이나 재산 유무에 따라서 몇백만 원 내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 지역가입자 15,000원 막 이렇게 조금 내시는 분도 있죠. 혜택은 균등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인 거예요. 연대책임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만 내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겁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예요. 제3자 지불제도는 피보험자가 국민이에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다 내는 거.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입니다. 외래 30%, 입원 20% 이게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낸다.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예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보험료 부과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받는다. 급여는 서비스예요. 의료급여, 의료보호는요, 빈곤층에게 의료를 보장하자 공공부조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노인에게 주는 제도예요. 65세 이상의 노인이죠. 질병명을 보지 않고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거동이 안 되면 줍니다. 65세 미만이면 원래 안 줘야 되는데 노인성 질병이 걸렸어. 그런데 일상생활도 안 되고 거동이 안 돼. 이러면 줍니다. 65세 이상은 질병명 안 본다. 65세 미만은 질병명을 본다. 어떤 질병?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일 때. 하지만 거동이 안 되고 이 일상생활이 안 돼야 돼요. 90세인데도 거동되고 일상생활 되면은 안 줘요. 아시겠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면요, 본인 부담금 15에서 20% 되고 나머지는 나라와 이 공단에서 혜택을 줘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장기요양급여의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 등급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재가급여, 있을 채,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재가급여입니다. 방방방 주단, 이게 바로 재가급여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예요.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요.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도와줍니다. 방문 목욕 설비 갖춘 이게 차가 오거나 장비가 와서 해줍니다. 방문 간호,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사나 방문 간호조무사가 와서 체크해 줍니다.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 동안만 기관에 보호했다가 집으로 옵니다. 단기 보호,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이내만 기관에 맡기고 나머지는 집에 있어요. 20며칠은. 그래서 재가급여예요. 시설급여, 시설로 가는 서비스예요. 규모로 9인 이하면 노인요양 공생, 10인 이상이면 노인요양 시설로 갑니다. 5에서 9인 정도면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굉장히 소규모죠. 그래서 그룹홈이라고 해요. 10명, 20명, 30명 이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이것도 맨날 나오죠. 입소자가 9인 이내이면서 하면은 노인요양 공생가시고요. 입소자가 10인 이상이면서 하면은
노인 요양 시설로 가세요. 특별현금급여 BBB, 가족 요양 B, 섬이나 벽지 오지 이런 데는 기관도 부족하고 요양보호사도 부족하죠. 가족이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면은 특별히 현금 준다. 특별현금급여가 가족 요양 B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우리 부모님 등급 받으신 거 케어해서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 B가 아니죠. 가족 요양 급여예요.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배수까지 포괄수까지 맨날 나와요. 인도제 딱 한 번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행위배수까지와 포괄수까지만 하는 나라입니다. 행위별로 돈 매긴다. 일 끝나고 사후에 보상한다. 이게 바로 행위별수까지고요. 장점? 의료의 질이 높죠. 돈이 많이 나온다. 이게 단점이고요. 포괄수까지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낮아요. 사전에 7개의 질병 군별로 그냥 가격을 포함되는 비용은 이 정도야 측정해버리거든요. 백내장, 맹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걸리는 거 요거는 그냥 돈을 묶어버린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포괄수까지예요. 인두제는요. 사람인 머리도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또는 주민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한다.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를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대장암은 포괄수까지 7개 항목에 안 들어가죠. 행위별로 수가 매기는 거 행위별 수까지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일이 있으시면은요. 귀간주 영상 어떤 영상이든지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 링크를 타고 물건을 사시는 수고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